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지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녀를 지도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녀 유형을 내가 빠르게 파악해서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것인지, 그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정말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내 자녀의 기본적인 유형을 좀 학습 유형, 그리고 실제로 어떤 스타일인지 좀 더 감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명료화시키고 개념화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보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학생들마다 에너지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하실 때는 내 자녀의 에너지 높낮이를 좀 잘 파악하셔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에너지가 되게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에너지 레벨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끌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같이 에너지가 다운이 되고 에너지 낮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맴돌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네 가지 공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진리 탐구형입니다. 이 진리 탐구형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고요, 독창적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론화시키고 개념화를 되게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재밌어 하고요. 그런 빠른 성취감 되게 선호하고요. 특히 소크라테스식 문답식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납적 추리에 의해서 문제 해결과 정보를 되게 처리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요,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걸 상당히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로에서는 보통 이제 진리탐구형들이 보통 교수라는 집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창 시절에 이제 이렇게 진리탐구형 학생들은요, 수행평가라든지 자기가 얻었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거기에 또 매력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진리탐구형인지 그렇지 않은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탐구형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인간성 추구형이 있어요. 인간성 추구형은요, 가르치는 사람의 인간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선생님인지, 그 사람이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협동학습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뭔가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돼. 사회성을 되게 요구하는, 연결의 욕구가 되게 많은 친구들인 거죠. 근데 함께 뭔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것들 상당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도서관도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들 같이 다니고, 뭔가를 팀 프로젝트 할 때 같이 뭔가를 해야 뭔가를 했다는 이제 느낌을 받는 친구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진리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 보통 동기부여 시킬 때는요, 5기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 앞으로 70점 이상 넘지 마, 공부하지 마. 왜요? 앞으로 공부 안 할 거잖아. 계속 싫어요, 할 거예요. 그래서 5기를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인간성 추구형 같은 경우는요,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와 긍정의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해왔네. 여지껏 해온 거 보니까 좀만 더 갈 수 있겠다. 지금까지 되게 잘해왔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되면 이 친구들은 공부의 의미를 그렇게 잘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의 이유가 네가 공부를 통해서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의 이유를 단순히 이제 진학에만 초점 맞춰서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의 이유가 중학교 때 시절에 어느 정도 정리돼 갖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아는 친구들은 대해서 이제 진학만 단기적인 목표만 놓고 계속 스트레스 갖고 그때쯤 절박하면 간반의 절박감 갖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은 이 학종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3월달, 6월달 계속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 보죠? 비교과 있죠? 그리고 교내 경시대회, 그 다음에 내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그래서 준비하는 자세, 절박감들이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부 이유가 무언지도 좀 함께 좀 파악해 보시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생산성 추구형이 있습니다. 생산성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놀 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효율성에 대한 관점에 포인트를 두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최대한 높은 성적을 얻고자 해요.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네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 수 있는 비법이 있다. 그걸 좀 하게 된과 동시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습, 수업, 복습의 시스템을 뭘로 만들 것인가? 그거는 이 플래너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은 이 학생들은 빠른 성취감과 함께 학습 동기도 충분히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이 동기부여가 좀 다른데요. 일단 내 아이들이 어떤 유형에 있는지 알고 이 진단하는 거랑 또 지도하는 거랑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성 추구형은 실제 플래너나 노트를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거를 자기 거와 했던 경험들을 들어보면서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엄마한테 이제 설명해 보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빠른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추구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주간 퀴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본인이 내고 그걸 맞춰보고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연습들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생산 추구형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흥미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생산성 추구형인지 진리 탐구인지 인간성 추구인지를 좀 구분을 좀 해보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 유형은 의미 추구형입니다. 이제 이전 친구들 혹시 내 자녀가 학교 선생님 중에 관계가 좋은 선생님 수업 되게 열심히 듣는데 하기 싫은 거 잘 안 듣거나 딴짓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다면 그 친구는 의미 추구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추구형 그 친구들은요, 제일 중에 정열적이고 온화하고 통찰력도 있고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독창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행평가 이런 걸 다 독창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학습 방법도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은 나에게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공부가 너한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동기부여의 가장 큰 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분들한테 우리 아이 학습 동기를 어떻게 시키나 얘기 많이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을 보게 되면요, 진로를 통해 가지고 외부적인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아이가 그 작은 성취감을 보였을 때 빠르게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하실 때 학습 동기가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학습 동기의 가장 큰 효과는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기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이런 외제적 동기, 내재적 동기가 다 결합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제적 동기, 즉 나의 꿈을 발견했지만 내재적 동기, 다시 말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기분까지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요, 꿈은 꿈, 목표는 목표대로, 의지는 의지대로 따라 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이가 목표와 의지라는 그 사상을 나눠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상황에 정말 들어있는지 그거를 좀 잘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상황, 2상황, 3상황, 4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뭐냐? 결국 2상황이라는 거예요. 목표도 있고 의지도 있는 아이. 그거를 코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트레이닝, 코칭, 컨설팅 다양한 것들을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은 트레이닝 관점에 좀 접근을 하고요. 3, 4등급 정도 나온다 하면은 이제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도 할 수 있게끔 그 분량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흥미를 반드시 잃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 결국 부모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를 경우에 아이를 채근하게 되고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다. 사실 그거는 되게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요, 부모의 영향력은 10%밖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전까지 할 게 사실 뭐였냐면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내가 서운한 것을 서운한 감정 그대로 오픈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게끔 계속 알려주고
이런 일련의 일단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좀 더 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지금 일부 이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계속 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5년에 완전하게 이제 이게 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도입이 되는데 이미 미국만 하더라도 중학생부터가 이 학점제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학점제가 되려면 기본적인 그 인재상이 자기 주도 학습 설계, 자기 주도 진로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들 진로 선택과목 물어보더라도 어떤 거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게 뭐예요? 고민을 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어떤 아이인지를 좀 유형에 따라서 한번 좀 구분을 해보시면 이것은 아이를 낙인 찍기 위해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를 좀 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유형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